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잊어라.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50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70대였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요가 강좌에서 만난 여성이 40대로 보였는데 어느 날 30세의 자녀를 데려와 당신에게 소개한 적은요. 오늘 내용은 당신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도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 나이 들어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행복하고 민첩하고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건강 습관을 당신도 몸에 익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고 복권처럼 임의로 주어지는 혜택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결과물로서 누구나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드는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설명하자면 길어지겠지만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몸과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기능과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나이 들매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답은 있습니다. 그 경우 일상생활에 어떤 것을 더하고 어떤 것은 빼야 합니다. 몸은 복잡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계속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프랭크 리프먼, 데니엘 클라로, 출판 더 퀘스트입니다. 건강과 면역력을 저절로 키워주는 마법의 알약은 없다. 하지만 당신의 면역 체계와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은 분명히 있다.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40대나 50대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체중이 부쩍 늘고 피로를 느끼고 이런저런 통증에 시달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점점 자주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만 하면 감염되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가정하고 나를 찾아온다. 그럴 때 나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몸이 부어있고 늘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증상들은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40대, 50대, 60대, 그리고 60대 이상인 환자들에게 수없이 처방해서 효과를 봤던 전략들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은 직설적인 안내서이자 최적의 몸 상태를 위한 청사진이다. 그리고 이른바 노화 증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알려준다. 적정 체중에 도달하기, 튼튼하고 민첩하게 생활하기, 숙면 취하기, 삶을 더 즐기기. 이런 것들은 모두 면역 회복력을 높여준다. 60세인 사람이 이런 처방을 받고 생활 방식을 바꾼 뒤 그가 45세였을 때보다 더 젊어 보이고 스스로도 젊다고 느끼는 사례는 많다. 당신이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선택은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과 신체의 자기보호 능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중년 이후의 건강 수칙을 배워보자. 기쁜 마음으로 말하건대 당신에게 필요한 비결은 모두 이 책에 있다. 최적의 나이듦이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적의 나이들이란 행복하고 활기차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건강에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회복력을 키우고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행동에 열려 있어야 한다.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태세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변화하며 세포의 기능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잘 살아간다. 만약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잠을 잘 못 잔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증상들은 경고일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몸에서 아직 쌩쌩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몸을 다루는 방식에 무신경해서는 안 된다. 무신경하게 계속 살다가는 어느 순간 신체 기관들과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날마다 육체적 피로를 느끼고 시간이 갈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 우리 사회는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일부 증상은 크게 개선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증상은 아예 없앨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 어른들이 노년에 이러저러 했기 때문에 자신도 나이 들면 똑같이 될 거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나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통념은 크게 과장된 것이다. 유전체 검사를 받아보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특정한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절망하지 마라. 변화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매달리지도 마라.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서 변화를 기다리는 일은 언제 해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하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건강이 어땠든 간에 습관을 바꾸면 변화는 찾아온다.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날은 오늘이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빨리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것이다. 언제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잠을 얼마나 자며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에 관한 조언은 모두 면역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매달 교체된다. 면역세포가 얼마나 기능을 잘 수행하느냐는 우리가 몸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 기능을 일부 상실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나이가 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날마다 운동하고 인생을 넓게 바라보면 면역력이 튼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자기 관리를 잘할 때 벌어지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체계의 자체 정화 메커니즘인 자가포식이다. 자가포식은 날마다 이뤄진다.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의 효소들이 노폐물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자기 자신의 파편을 청소하는 것이다. 자가포식이 제때에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당신의 몸은 쉽고 빠르게 회복한다. 이 책에 담긴 모든 조언의 목표는 자가포식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가 가장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영리하다. 우리의 몸은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커다란 주기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에는 리듬이 있다. 당신이 생체 시계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다시 말해 당신의 몸이 먹고, 자고, 움직이기에 최적인 상태일 때, 먹고, 자고, 운동한다면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만약 당신이 생체 시계를 거스른다면 당신의 몸은 억지로 효율을 높여야 하므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긴다. 그것은 마치 물살과 같은 방향으로 헤엄칠 때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때의 차이와도 같다. 물살을 잘 이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곧 당신의 몸에 태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강한 생활 리듬을 활용하라. 그러면 건강하게 나이 들기가 한결 쉬워진다. 변화가 늘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에는 모멘텀이 있다.
좋은 습관 하나가 정착되면 다른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그 다음 습관은 한결 쉬워진다.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은 그 습관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반사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지탱하고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모든 시스템은 잘 작동한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하고 보기 좋게 나이 들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당신의 몸이 얼마나 가뿐해질지 지금은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소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폐기물도 적어진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식하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라는 생각도 든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에는 늘 음식이 중심에 놓인다. 가족, 친구들과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공동체, 사랑, 공유, 연결과 같은 것들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도 꼭 필요하다. 다만 그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를 현명하게 결정하고 당신이 바꿔야 하는 습관들에 신경을 써라. 어쩌면 당신은 일정한 시각에 무조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필요에 맞춰 생활할 여건을 갖춘 사람인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이지만 칼로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뇨 위험을 낮추려면 영양가 없는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사실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재미있는 일, 운동, 신선한 공기, 잠 아니면 그냥 물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식이란 당신의 몸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습관적인 행동을 경계하는 것이다.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것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라. 공복을 채우는 것과 바지 단추를 풀어야겠다고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는 것은 다르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삶이 달라진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16시간 단식을 한다. 자가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가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하라.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실천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오후 7시나 8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잠을 7에서 8시간은 자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 잔에 물을 따라 마셔라. 그러고 나서 11시나 12시에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하면 된다. 물론 처음에는 단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16시간이 불가능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무턱대고 16시간에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 12시간으로 시작해서 14시간으로 늘리고 성공하면 16시간에 도전해보라. 몸이 적응하고 나면 단식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묘한 해방감이 들면서 당신은 뭔가를 계속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몸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 몸은 기능을 잘 수행한다. 또한 단식으로 탄수화물 중독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머지않아 당신은 단식을 하는 날이면 자유를 얻은 기분이 들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짧은 단식은 고통이라기보다는 휴식에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음식 섭취라는 절차를 제거하면 아주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햇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생체 리듬은 우리의 몸이 하루 24시간의 변화를 자연과 연동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생체 리듬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독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선크림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햇빛은 건강에 유익하다. 항상 뭔가를 발라서 햇빛을 막을 필요는 없다. 밖으로 나가서 얼굴에 햇빛을 느껴보고 계절이 허락한다면 팔과 다리도 날마다 햇빛에 노출시켜라.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비결 중 하나는 자연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방에 아침 햇빛이 저절로 들어온다면 당신은 운 좋은 사람이다. 방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라. 아침 햇빛은 당신의 몸에 잠을 깨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당신의 생체 시계를 조정해서 낮 시간에는 활기를 얻고 밤에는 차분해지도록 해준다. 식사 시간도 생체 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신체 대사의 리듬을 생각하면 가장 푸짐한 식사는 한낮에 해야 한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당신의 몸은 낮 시간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밤새 잠을 설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당신의 몸과 뇌에 반드시 필요한 청소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결과 당신은 앞에서 언급한 악순환에 빠져든다. 찌뿌둥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다. 낮의 햇빛과 밤의 어둠에 맞추는 생활은 자연에 순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건강에도 좋다. 세 번째, 자연 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우리는 거의 항상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 진짜 음식,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하는 음식을 먹자. 상자와 캔, 밀봉된 비닐봉지에 담겨 나오고 오싹할 정도로 유통기한이 긴 식품들은 멀리하자. 사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자는 것은 단순한 원칙이다. 그래도 이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반대로 행동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가공된 식품이란 흔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정크푸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포장 용기에 담긴 음식,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음식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가공식품이 많다. 그런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 너무 말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 방금 수확했거나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재료로 만든 정말로 신선한 음식을 가까이 하라. 최대한 자연에 가깝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보통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식재료를 키우는 방식이 문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간에 변형이 가장 적고 농약이 가장 적게 뿌려진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유기농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어떤 작물들은 반드시 유기농을 선택해야 한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로컬 푸드는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로컬 푸드는 운송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수확한 시간과 당신이 구입하는 시간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변형이 많이 가해진 식재료를 먹을수록 유전자 조작과 항생제 주사에 노출된 식재료를 먹을수록 정제된 음식이나 장기간 저장한 음식을 먹을수록 그 음식이
당신의 면역 체계와 몸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높아진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상당수가 변형이 많이 가해진 것이다. 날마다 식단에 탄수화물이 없는 채소와 갖가지 녹황색 채소를 아주 풍부하게 넣어라. 다양한 채소에는 각기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다. 당신에게 매일 아침 똑같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고 그렇게 먹는 것이 좋다면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어보면 어떨까?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다. 식품의 성분 표시를 읽고 재료를 꼼꼼히 따져보되 당신이 구입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아예 라벨조차 없어야 한다. 포장 용기에 적힌 문구 가운데 어떤 것들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더 나쁘다. 다이어트, 라이트, 저칼로리, 저지방, 저염, 무지방, 자연의 맛은 무의미한 말이다.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홍보하는 시리얼에 속지 마라. 진짜로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시리얼을 먹지 않아야 한다. 설탕 무첨가라는 표기는 보통 더 나쁜 것을 의미한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를 첨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장보기 습관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 우리는 브랜드에 충성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부엌과 냉장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상자, 비닐봉지, 캔을 얼마나 자주 집어들려고 하는지를 관찰하라. 이틀 동안 당신 자신의 습관을 관찰해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동기부여도 된다. 물론 살다 보면 꼭 신선한 식품을 구입할 수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평상시가 아닌 예외가 되도록 하라. 네 번째, 운동에도 음양이 있다. 다양성과 균형을 맞춰라. 운동과 휴식, 스마트하게 운동하고 그날그날 회복하라. 일주일 계획을 세울 때 매일 어떤 운동을 할지 정하되 다양성을 추구하라. 자전거 타기와 요가, 수영과 태극권,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라. 당신이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은 다양할수록 좋다. 다양한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감소하고 민첩성이 유지되며 의욕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한 가지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음양의 원리를 적용해보자. 음양의 조화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예컨대 당신이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처음에는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페달을 밟을 것이고 한동안 힘을 쓰고 나면 곧이어 수월한 구간으로 접어든다. 이 패턴을 다른 운동에도 적용해보라. 일정한 시간 동안 심장박동을 높게 유지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짧은 순간에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움직이면서도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이다. 자기 몸이 변화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형태의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한 어느 정도가 자신의 평상시 상태인지 아는 안목을 키워라. 이것이 운동에서 음의 영역이다. 당신의 몸을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와 의욕을 키워라. 이것은 양의 영역이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은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얼마나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지는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부상을 예방하고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몸이 이끄는 대로 어떤 운동이든 할 수 있고 몸이 음식을 원할 때와 단식을 원할 때,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와 격렬한 운동을 하기 좋을 때를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에서는 몸을 주의 깊게 살피고 몸이 하는 말을 잘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근육량 유지는 결정적이다. 대다수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1%의 근육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70세가 될 무렵이면 우리는 20대 때
근육량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이것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불린다.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50대 후반까지는 근감소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 자신을 잘 돌보고 운동을 하면 대개는 괜찮다. 60세에서 65세 정도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을 25% 정도 늘려야 한다. 퍼즐의 다른 조각은 근력 운동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끌기와 물건 들어올리기 같은 저항성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이란 단순히 뭔가를 들어올리는 운동이 아니다. 근력 운동은 저항성이 있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저항성은 운동용 밴드, 공, 아령, 바, 끈, 운동기구, 그리고 자신의 체중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면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근육이 일을 하지만 관절의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는 안전한 운동을 하라. 다음 날 약간 욱신거릴 정도라면 충분히 열심히 운동한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력 운동을 하라. 이제는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땀이 쭉 빠지는 힘든 운동을 즐기고 그런 운동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극한까지 밀어붙이지는 마라. 운동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도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면역 체계를 긴장시킬 우려가 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의 80% 선에서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하라. 그리고 당신의 일상생활 중 어떤 행동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그 행위를 중단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잘 선택하면 하나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 다른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몸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최소화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일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다. 90세가 되어서도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5번째, 약을 자주 먹지 마라. 나는 약을 먹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약을 남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어쩌다 알약 하나를 먹는 것은 해롭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약을 먹어서 나쁠 것은 없다. 약을 먹어서 낫는다면 좋은 거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정확한 관념이 아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대부분의 약은 신체의 특정한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은 증상을 치료할 뿐 숨은 원인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휘발유 경고등이 켜졌다고 하자. 이때 그냥 경고등 위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 휘발유 경고등이 켜졌는지를 알아내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엇이 그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알약 하나를 삼킨다고 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놀라운 소식은 사람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물 복용은 정상적인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갖가지 부작용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약을 복용하게 만든 상황이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다. 살다 보면 약을 복용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식단 조절, 운동, 숙면, 스트레스 감소로 몸을 먼저 다스리라고 조언하고 싶다. 6번째,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소소한 삶의 방식이 건강을 지키는 원칙이 된다. 식단이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가, 어떤 음악을 듣는가, 어떤 글을 읽는가, 여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는가를 의미한다. 식단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당신은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에서 눈을 돌릴 수 있는가?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당신의 기분을 망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소셜미디어가 저녁 시간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는가? 당신의 삶에서 뒷담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한 발 물러나서 당신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라. 당신이 가슴앓이를 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한두 가지를 구독 해제하라. 뉴스 사이트, 사람들과의 만남, 각종 활동을 끊어보라. 당신에게 해로운 만남을 조심하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간다. 당신을 자극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부정적인 뉴스만 보기보다는 당신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과 글을 읽어서 균형을 맞춰라. 당신의 내면에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중년 이후에도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한편으로 적극적인 친절을 실천하라. 식당 종업원에게 팁을 주고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하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어라. 남을 도울 기회를 찾아보라.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삶에 대해서나 삶 속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인내심을 길러보라. 친구가 약속에 늦는다면 잠시 나무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겠는가? 앞차의 운전자가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는 순간 앞으로 쌩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나 공감을 선택할 수 있다. 공감은 훌륭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감을 습관화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고 늘 행복할 것이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7번째, 안 하던 일도 얼마든 해볼 시간. 최적의 마음에서 오는 것들 기쁨, 행복, 평온, 친밀감, 호기심을 키워라. 삶에는 이런저런 변화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으로 그 여유를 채우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늦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새로운 일에 뛰어들어라. 땅에 씨앗을 뿌려라. 수업을 듣거나 옛 취미를 되살리거나 당신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일을 찾아보라. 어학 학습용 앱을 깔아라. 기타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내라. 코딩을 배우거나 탱고를 배우거나 숲속에서 약초를 찾아보라. 개인적인 일이면서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 한결같은 기쁨을 주는 일을 찾아내라. 어쩌면 당신은 남을 돕는 일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일을 먼 미래로 미루지 말고 당장 자원봉사를 신청하라. 당신이 남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와 누구를 돕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라. 적절한 대상을 골라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자원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질 것이다.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자원봉사가 가능한 날짜를 알아보고 인근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요리 봉사 모임을 알아보라. 봉사를 하고 당신이 돌려받는 것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이 불가능하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당신의 인맥이 넓어지기도 한다. 안 될 게 뭐야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하라. 당신의 세계에 행동과 성장의 정신을 불어넣어라. 당신이 언젠가 하겠다고 쌓아놓은 일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일에 뛰어들어라. 여행, 모험, 창의적인 활동, 봉사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삶의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의 단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좋은 습관을 가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사색의 밤이었습니다.